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 또 기사 하나 좀 같이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중이고 클래스 101은 개강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일부 급매물이 가격 하락 견인 아파트 가격 상승 동력 잃었다. 아,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낯설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은 저라면 굉장히 위축이 될 것 같고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을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호가가 내려가고 심지어 뭐 저도 겪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매도가 안 되고 전세가 안 나가는 단지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부 급매물이 가격 하락 견인 아파트 가격 상승 동력 잃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9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보나마나 또 한국 부동산은 나오겠죠?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가 가짜다 틀렸다는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없는 게 근거가 없습니다. 맞았다고 제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 인정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잘 맞춰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저를 쭉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계속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반기까지 하락한다는 기사가 도배가 된 적이 있고 끝났다 그랬고 난리 부르스를 쳤고요. 약간 중간에 삐끗삐끗할 때마다 기사는 나왔었어요. 파리 대책 나온 다음에 거래량 줄었을 때 9.13 다음에 그리고 2019년도 중반기까지 항상 이런 식의 기사는 나와요. 뭐 그런 기사가 거짓말이란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되게 단순한 사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은 계속 오르지 않아요. 급격히 오른 다음에 원래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나 하락이 지금 그게 제대로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지금 요거 맞아요. 급매물 나오고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낮은 실거래가 찍힌 데 맞아.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저는 또 이게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여러분한테는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느껴지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쨌건 작년 11월 이후로 이게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를 했는지 서로 직거래를 했는지 뜨거든요. 그런데 직거래를 한 거래는 신고가가 아니라 낮은 가격의 거래가 많아요. 제가 데이터를 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보시면은 일부 급매물이 가격 하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보면 호가가 내려갔고 급매물이 있고 심지어 그 급매물 몇 개를 산 게 저예요. 예, 저는 그걸 샀고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또 없다가 나오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거래가 지수가 떨어졌다 아니면 몇몇 단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KB 여러분,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매주 발표하는 시계열에서는 서울은 데이터상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KB 국민은행 데이터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 않고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실에 굉장히 열띠게 집중을 하고 계신데 시장에 계속 참여한 제 입장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이래요, 여러분. 시장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다가 정체가 됐다 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IMF나 아니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아니면 일기 신도시 입주하는 구간 요럴 때 있잖아요. 92년도 요럴 때 그럴 때 아파트 가격이 꽤 깎였던 건 맞아요. 꽤 꺾였죠. 그때 아마 10% 이상이 꺾였지만 그 세 번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 하락한 정도가 2%, 3%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5년 동안 상승을 했으면 이런 기사나 이런 구간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하락했다고 쳐요. 이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너무 잘못된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계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부동산은요, 아파트는 계속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팔리다가 잘 안 팔려요. 비싸면 안 사거든요. 비싸면 전세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을 때 또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많이 올라요. 매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때. 이런 현상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올라가다가 정체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꾸준히 얘기해왔던 게 지금 제가 느끼기엔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거의 대출을 중지시키고 이 정도로 거래가 없으면 KB 시계열에도 파란불이 떠야 된다니까요. 시장의 경험으로 따지면 제가 절대 부족한 편이 아닐 텐데 그게 맞아요. 근데 파란불이 안 뜨고요. 굉장히 소수의 몇몇 거래를 가지고 지수가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상승 동력을 잃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여태까지 상승 동력이 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상승 동력이 뭔데요? 수요와 공급의 부족이잖아요. 지금 공급이 늘었어요. 공급이 뭘 늘어요? 줄었죠. 신규 공급 줄었고 다주택자 여전히 매물 못 내놓고 있고 임대차 3법 올해 2년 차기 때문에 또 전세 매물 줄어들 거고 사람들이 요새 유일하게 가는 게 월세 시장인데 무슨 상승 종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오른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좀 편하게 얘기하고 갑시다. 그건 여러분이 부동산을 보는 눈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태까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랑 함께 오신 분들이야 뭐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부동산으로 지금까지 그럼 돈 버셨어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눈에 잘 보이실 만큼 거래를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대충 알아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눈을 떠주시지 않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맞게 보셨고 부동산에 실력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채널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버셨겠죠. 맞죠? 이건 팩트잖아요.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빼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단만으로 그래 끝까지 오른다. 그냥 죽어라 살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은 실력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을까? 저는 오늘 이 영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은 저도 섬찟해요. 폭락할 것 같고 진짜 내려갈 것 같아요. 저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다 거짓말도 아니에요. 내려가고 있고 한국 부동산원 자료는 제가 반박을 못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로 따지면 저는 KB 시계열을 봐요. 저는 한 꽤 오래됐는데 한국 부동산원 자료는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너는 네가 보고 싶은 자료만 보는구나. 한국 부동산 자료를 안 보는구나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인정합니다. 솔직하게. 왜냐면 한국 부동산 자료가 거짓말이란 데이터가 제게 없으니까. 저는 한국 KB랑 실거래가를 보는 거고 밖에 나가서 실제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호가도 내려갔고 실거래가 낮은 거래도 있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제 금매가 나왔잖아요. 근데 금매가 나왔는데 안 사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시장 가다가 중간에 조정 구간이나 하락이 나와도 여러분은 절대 못 산다. 절대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동산이 내려가거나 부동산이 저렴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어차피 여러분은 나중에 안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사실 수 있어요? 저는 낙찰도 받고 저는 매수도 하거든요, 지금. 팩트입니다. 여러분 안 사시죠? 지금 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이것도 제 얘기가 맞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올라가다가 하락기가 와도 지금보다 인력이 싸게 살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이 살 확률은 1% 미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이 삽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대로 언행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기사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상승 동력을 잃었단 말은 완전히 제 의견이랑 달라요. 그리고 일부 급매물이 가격 하락을 견인하는 건 시세가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거래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서울이 1,500개가 안 되거든요. 지난달에.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시장은 비정상이고
저는 데이터도 솔직히 제가 신뢰하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지금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냐는 건데 계속 가기 어렵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시장은 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돌아왔을 때 과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지금 급매물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어떤 매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일부 급매물이 가격 하락을 견인했다.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진정한 상승 동력이 뭐였는지 지난 5년 동안 이걸 알아야 될 것이고, 과연 여기 데이터가 현장이랑 맞는지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이 이걸 봤을 때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바꿀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앞으로 뭐 길어봤자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좀 길게 보면 한 반년? 1년? 2022년을 나중에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전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맹신하기보다 한번 제 말을 듣고 한번 좀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래야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저 같은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거 솔직히 기사를 왜 이렇게 쓰는지 솔직히 전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정치 따로, 시장 따로, 경제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전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제 모습이 네 멋대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시장은 잘못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아파트는 하락 중, 아파트 시세 본격적으로 꺾여서 하락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어떤 마음일지 알겠는데 저도 혹하지만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제 지난 영상을 쭉 봐오시면서 혹시 이게 좀 이상하진 않나 이런 시장이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